안녕하십니까. 켄초이의 프라이빗 자산운용 그 10번째 시간입니다. 아메리츠 에셋 켄초이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서드파리 머니 매니저와 뮤추얼 펀드. 네. 예, 이제 2편 정도 되겠는데 네. 본격적으로 머니 매니저하고 이제 뮤추얼 펀드의 어떤 그런 관계 네. 뭐 그런 말씀 해주시는 거죠. 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직접 투자하고 간접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그랬었죠. 드렸어요. 네네. 그래서 직접 투자는 말 그대로 이제 직접 내가 주식이든 ETF든 종목을 선택해서 투자하시는 게 사고 팔고 하시는 게 이제 직접 투자고, 간접 투자는 이제 결국은 이제 뮤추얼 펀드나 third-party 머니 매니저나 이런 제3자가 내 돈을 관리하는 형태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이제 간접 투자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네. 말씀드리려고 하는 펀드나 머니 매니저가 다 사실은 간접 투자 방식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되게 유사한 거네요. 그렇죠? 비슷하죠. 그럼 수수료 같은 면에서는 뭐 좀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부르는 이름은 틀린데 네. 둘 다 간접 투자니까 아무래도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 간접 투자를 해주는 거에 대한 뭐 관리비, 뭐 운영비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네. 펀드는 뭐 익스펜스 레이쇼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투어비 원 같은 것들이 있고, 머니 매니저 같은 경우는 보통 매니지먼트 피라고 부르죠. 그거는 에셋 매니지먼트 피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와 관련된 비용들이 있죠. 하고 이제 다른 점이 있잖아요. 어쨌든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 뮤추얼 펀드하고 머니 매니지. 네, 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통점은 그거예요. 투자자들의 돈을 맡아서 이제 대신 관리해 주는 거.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네. 사족이지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쉬운 걸 어렵게 설명하는 재주가 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고 네. 아주 어려운 거를 아주 쉽게 설명해 주는 그런 재주가 있기 때문에, 네. 보통 우리가 뮤추얼 펀드에서 그 돈을 관리하는 사람을 이제 많이들 들어보신 그 펀드 매니저 네. 있잖아요. 네. 머니 매니저도 사실은 그 펀드 매니저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third party 머니 매니저다라고 하면 그런 개인 어떤 매니저를 지칭하기보다는 보통은 회사들, 그러니까 기관 전체를 네. 보통 third party 머니 매니저라고 불러요. 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는 각도에서는 사실 펀드 매니저하고 이제 이 머니 매니저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펀드 매니저하고 비슷하면서도 다르고 뭐 그런 거네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펀드라는 거에 익숙하니까 제가 이제 펀드 매니저하고 뭐 결국은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 네. 이제 차이점은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그게 있어요. 뮤추얼 펀드는 퍼블릭이고, 네. 예, 머니 매니저들은 보통 프라이빗이에요. 결정적인 곳에서 차이가 나네요. 네, 오. 그래서 퍼블릭이라는 거는 사실은 뮤추얼 펀드들은 내가 뭐 어느 브로커리지 어카운트를 열거나 뭐 이제 브로커 딜러를 통해서 내가 계좌를 오픈하면은 그냥 그 펀드들을 누구나 다 접근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다 열람해 볼 수 있고 내가 이제 리뷰도 해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펀드를 사서 내가 폴폴리오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뮤추얼 펀드는 내가 사는 거라고 표현을 하죠. 네. 네. 근데 이제 머니 매니저는 사실은 그렇게 퍼블리컬리 내가 뭐 이렇게 볼 수가 없죠. 왜냐면 퍼블릭 컴퍼니들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퍼블릭 컴퍼니들도 있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고 아는 사람만 아는 형태로, 그래서 내가 모르면 뭐 사거나 이런 게 아니고 프라이빗 머니 매니저들은 이제 내 자산을 관리를 좀 내가 원하는 용도에 맞게 목적에 맞게 관리를 해줘라고 이렇게 맡기는 개념이 더 크죠. 아메리츠 에셋이 이제 그 프라이빗 자산 운용이라는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이렇게 걸고 있잖아요. 네네. 그때 얘기하는 그 프라이빗 개념하고 지금 third party 머니 매니저를 얘기할 때 그 프라이빗 개념하고 사실은 같은 거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third party 머니 매니저를 프라이빗 머니 매니저라고도 불러요. 뭘 사고 팔고 이런 걸 떠나서 내 자산을 맡기는 것. 예. 프라이빗 머니 매니저. 저희들이 그러니까 뮤추얼 펀드도 쓰고 ETF도 쓰고 뭐 개별 주식도 쓰고 하면서 이제 손님의 자산을 관리를 도와드리지만, 그때 저희들이 쓰는 통로 사용하는 금융 자산이 보통은 뮤추얼 펀드보다 머니 매니저들을 좀 많이 쓰죠. 아무래도 이제 머니 매니저를 쓸 때 장점들이 있는데, 뭐 1차적으로 이제 비용적인 측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까 펀드와 관련된 익스펜스 레이쇼나 뭐 투어비 원 그런 비용들을 잠깐 언급을 했고, 세일즈 차트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액티브 뮤추얼 펀드의 피가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는 평균 한 1.25% 정도 되거든요. 네. 브로커 딜러의 뭐 행정비나 아니면 어드바이저 피 같은 게 합해지면은 뭐 2% 이상이 토탈 코스트는 날 수는 있는데 머니 매니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비용이 적을 수 있어요. 저희들 어드바이저 자문사 비용하고 머니 매니저 비용하고 다 합하셔도 1.5에서 1.75 정도가 보통 일반적이거든요. 네. 훨씬 더 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으실 수 있고 세이브를 하실 수 있는 측면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비용도 적을 수 있고 뭐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장점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 외에 사실은 더 중요하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이제 프라이빗 머니 매니저들, 똘파리 머니 매니저들 쓰면은 그 투자하실 수 있는 옵션이나 어떤 스타일이 훨씬 더 다양해질 수 있어요. 아, 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고객의 투자 목적이나 어떤 그 용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자산들을 갖다가 우리가 다양하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다양하다 그러면 뭐까지 뭐 그렇죠. 어떻게 더 그런 뭐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익숙한 금융상품 이외에 네. 어떤 특정 분야, 뭐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아, 네.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 쪽으로 예, 그리고 뭐 이제 파생 상품 쪽, 뭐 네, 선물이 네. 있을 수도 있고, 커머디티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외환 시장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네, 네. 여러 그 투자 자산들이 있잖아요. 적재적소에 손님의 니드에 맞게끔 이제 탄력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펀드에 있는 어떤 한계를 넘어가는 거군요. 이게. 그렇죠. 물론 펀드 안에서도 이제 요즘 점점 그 분야들이 다변화되고 있긴 하지만 뭐 능동, 수동, 전략, 전술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한 없이 다양하게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게 이제 사실은 머니 매니저 쪽에 더 옵션이 더 많다고 보실 수 있죠. 프라이빗한 머니 매니저고 이렇게 제한 없이 또 뭐 막 이렇게 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닌 서비스도 해주시는 거고 쉽게 저희 아무나 이렇게 뭐 이렇게 부탁하고 그럴 만한 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예, 그 투자할 때 펀드 같은 건 사실 시중의 펀드는 뭐 미니멈이 뭐 50불, 뭐 100불 최소 미니멈 투자액 네네. 네. 그걸로도 얼마든지 투자를 시작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보통 그 프라이빗 머니 매니저들은 미니멈이 10만 불, 뭐 10만 불? 100만 불, 100만 불. 미니멈이. 아, 예. 네, 네. 네. 10만 불도 사실은 낮은 쪽인데 아, 보통 네. 한 25만에서 100만 불 이상을 이제 미니멈 투자액으로 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 어느 정도 내가 에셋이 있질 않으면 사실은 쓰시기가 용이하지 않고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죠. 투자 네. 자문사들은 그런 머니 매니저들과 이제 제휴 관계를 가지면서 훨씬 더 이제 적은 미니멈 투자 자산으로 그런 다양한 머니 매니저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툴을 제공해 드리는 거죠, 고객들한테. 꼭 그 프라이빗 머니 매니저한테 가려면 뭐 정말 최소 10만, 뭐 100만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건데 네. 자문사가 그 프라이빗 머니 매니저를 활용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자문사를 통해서 더 저렴하게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렇죠. 거군요. 네. 여러 펀드 매니저들을 이제 활용하는군요. 활용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겁니다. 보니까 많은 투자의 방법이나 방식에 대해서도 알 것 같고 특히 또 자문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오늘 또 확실하게 어떤 게 정립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오늘 편만 보신 분이라면은 이제 9편, 10편을 같이 좀 이렇게 봐주셔야지만 이어진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요. 다양한 투자 자산이나 투자 스타일, 투자 전략을 쓸 수 있는 머니 매니저들과도 저희들이 그 제휴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직접 그런 머니 매니저들을 쓰시면은 뭐 미니멈 25만, 100만 불 단위의 투자금이 있으셔야 되지만 저희 자문사를 활용하실 경우는 이제 훨씬 더 낮은 금액으로도 그런 기관들의 그 자산운용 서비스를 쓰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한테 그런 것들을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메리츠 에셋의 켄치 대표랑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